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닥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글로벌 빅 이벤트 앞둔 제약바이오 기대감. 오늘 불을 뿜으며 코스닥 상승을 견인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오늘 첫 한방은 ABL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을 장중에서 보여줬습니다. 오전장만 해도 강한 모습, 10%대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GSK로부터 계약금을 739억 원을 수령하는 듯 이 마일스톤 수익이 이제 따박따박 꽂힌다라는 비유와 함께 이제 ABL바이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스코입니다. 이달 말부터 6월 3일까지 이제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리는데 이제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게 현재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학회 때문에 이제 관련된 자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암학회도 참여를 합니다. 이뮤논시아, 루닛, 온코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 암학회는 매년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이맘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암학회 한다, 기대해 볼 만한가, 그리고 상승세 탈까, 이런 이야기를 항상 우리가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5월 말쯤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또 마냥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까?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제 항상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랐고, 실제로 이벤트가 열렸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코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실제 기술 수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은 그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주가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전까지 이 기대감 안고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항상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실적도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너무 아스코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 플로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 안에서 뭐 발표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의 관심이 어느 정도 유효하긴 하나, 다만 이게 계속 한 달 롱 내내 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항상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제약바이오 암학회 한다고 해서 들어가 볼까 하면은 통계적으로 일단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참고를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학회도 암학회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쪽은요, ABL바이오를 비롯한 ADC 기술 수출 기업들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ABL바이오 이제 목표가 지금 10만 원 이야기 돌파한다, 이런 얘기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바이오가 사실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C 뭐 ADC 비만 치료제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 테마까지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식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조금은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 제외하고는 아마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올해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런 트렌드를 좀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BL 바이오 서두에 이제 10만 원 돌파가 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코 2025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아스코 2025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ADC 관련 연구 발표에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이번에 그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키트루더와 병용요법 3상 첫 중간 결과 발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게 ADC하고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연구를 이런 사례다 보니까 ADC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알테오젠 그리고 ABL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ADC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제 ADC 관련돼 가지고 독자적인 링커라든지 그 톡신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온 인투셀 같은 종목들이 일단 그래서 강세를 좀 보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후반경에 그 아스코 2025가 좀 개최가 될 예정인데 아마 그 모멘텀 타고 아마 적어도 최소한 이번 주는 아마 그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 지금 82,600원, 10만 원 돌파 가능성에 대해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태균 팀장님, 네. 추가적으로 10만 원이 돌파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ABL 바이오가 이벤트를 보니까 네. 이 산업임상 1상까지는 스케줄상으로는 지금 뭐 딱히 3분기까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10만 원에서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하는 전략이 나을까 싶기도 해서요. 아마 그런 부침이 있을 거예요. 그 일단은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요즘에 삼양식품 좀 조용하죠. 응? 삼양식품. 아, 예. 10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혹시 제 예상이대로 많이 10만 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돌파하고 난 뒤에는 아마 아스코 모멘텀이 조금 이제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금 뭐 기간 조정 양성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삼양식품을 예를 들어드렸듯이 바이오가 어쨌든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로서 이끌어간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슈에 의한 반응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심리적 가격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약바이오를 쫙 봤을 때 큰 축이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ADC, 하나는 또 이제 곧 아마케가 열리니까 아스코에 참여하는 뭐 기업들, 면역 항암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한 축,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3가지 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시현 팀장님은 이 3가지 축에서 어디가 그래도 좀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ADC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스코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적인 뉴스, 그러니까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개별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갑자기 나왔던 것은 아니고 그쵸.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안에 소테마들보다는 개별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C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그런 쪽에 연연해 하지 말고 기업을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도 많고 모멘텀도 많은 종목이 좀 유리할 것이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태근 팀장님은 셋 중에 어디입니까? 저도 ADC요. 그냥 지금 흐름에 그냥 분위기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바이오를 보게 되면은 기술 이전 관련돼 가지고 이제 ABL이 강했었고 그리고 지난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팩토리도 강했잖아요.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네, 여기서. 그렇죠. 네. 지금 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트렌드에 지금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스코 관련돼 가지고 ADC를 보셔야 될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ADC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딱딱 맞는 탑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시현 팀장님. 이제 ADC와 딱딱 맞다기보다는 이제 알테오젠을 가지고 왔는데 ADC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에 대한 강세가 너무 나왔던 상황들, 그럼 약간의 눌림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항상 대장에 대한 역할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박스권 라인 때에서 크게 멈춰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특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6월 7일에 또 이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진행 결정일이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출시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도 좀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까지에 대한 관망 심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모양새를 보게 되었을 때 32만 원 라인대를 그래도 버텨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라인대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짧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박스권 매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들어봤고요. 정태근 이사님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신규 상승 종목을 신상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투셀이라는 종목을 전 준비했어요. 인투셀. 네네. 오. 그게 상장한 지 오늘까지 3일밖에 안 된 정말 따끈한 네. 종목이거든요. 네. 시장은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ABL 그리고 알테오젠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 외에도 새로운 수혜주를 시장에 항상 찾아 나서는데 인투셀이 거기에 좀 부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ADC 분야에서 그 링커톡신 플랫폼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ADC용 약물도 연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자체 개발 플랫폼 오파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트너십도 계속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피스하고 최대 5개 정도였던 ADC 후보물질 공동 연구 체결을 했는데 그중에 후보물질 하나가 이제 올해 비임상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본임상 아마 진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하고도 작년 10월 달에 인터셉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규 ADC 개발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구 결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ABL 쪽에서 또 소위 말하는 마일스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신규 상승 변동성이 뭐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아스코에서 이제 ADC 흐름이 좀 이제 이슈가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짧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투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제약바이오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네, K방산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원국들 GDP 5%대까지 이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러시아가 그 사이 우크라이나를 드론으로 공습을 하면서 사무총장 발언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방산을 볼 때 우리가 죄악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쟁이 나면 날수록 방산에 대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 가성비 방산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시장 관점에서는 현재 기회가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고가권 목에 어느 정도 좀 찼다라는 게 현재 리스크로는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 국방비 지출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 국가의 자주국방에는 얼마나 또 큰 파급력을 일으킬까요?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제 5%라는 내용들이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나왔던 것은 이번 처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방위비가 확대가 되면서부터 얻을 수 있는 수혜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토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2%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이제 직접으로 보게 된다면 3%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뭐 방위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성비라든지 납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 얻어갈 수 있는 룸 자체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권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있긴 하지만 다만 지금 증권가에 대한 리포트를 보시면 요즘 너무 공격적이에요. 제목들도 그렇고요. 어제 특히 이제 현대로템에서 나왔던 리포트의 제목들이 너무나 이제 강력한 방산에 데다가 걸맞는 주제들이죠. 다가 또 이제 오늘 나왔던 현대로템의 리포트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런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고가권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에 걸맞는 실적과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뭔가
고가인데 부담스러운데 하는데 자꾸 지금 옆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뭐 자꾸 미사일을 쏘고 이래버리니까 방산에 대한 관심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태근 이사님, 네. 오늘 새로운 재료가 또 방산 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티 제밍이라는 게 또 새로 올라왔어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도 방산 안에도 또 다른 이제 꼬리치기, 새끼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안티 제밍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용하는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GPS 같은 것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방해하는 전파를 있는데 그 전파를 또 방해하는 또 전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티제밍이라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드론전이 이제 현대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무기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제밍을 하게 되고 그 방해된 전파를 쏘고 있게 되면 그 방해한 전파를 또 방해하기 위해 또 전파를 쏘게 되는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들인데 사실 종목들을 다 둘러봤는데 뭐 좀 화면 전에도 그 관련된 종목들이 나갔지만 글쎄요 전반적으로 이제 안티제밍 관련돼 가지고 뭐 테마가 형성이 돼 가지고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작은 종목들 뭐 휴니드라든지 그리고 웨비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반응이 아직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업 정도만 하고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정도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연속성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네, 일단은 저는 항상 패스트팔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될 때 따라가도 안 늦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스티벌로 오면은 지금 늦은 겁니까? 아니, 안티제밍?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버스트 무버가 되지 말자. 네.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할 게 필요하다. 더 올라간다면 그때가 더 늦지 않다라고 우리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우리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섹터인데 탑픽 종목은 오늘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온 만큼 뭔가 새로운 관점이 생겼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김시현 팀장님, 탑픽 종목 있나요? 네, 지금 저는 현대로템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있고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방산에서 대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LID 넥선이라든지 혹은 현대로템으로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리포트들의 토픽 종목군들을 보시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로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현대로템 역시도 수급에 대한 이제 쏠림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대로템을 그래도 토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 종목은요? 네, 그냥 시원하게 대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로스페이스. 네,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사실 조선하고 방산은 딴 데 갈 자금이 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 방산만큼 실적 잘 나오는 숫자가 잘 나오는 우량 섹터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우량 섹터라면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인데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갈 듯 하다가 다시 조선 방산으로 리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산이 가는 이유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1년 연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계속 그냥 좋으니까 딴 데 갈 데가 없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여담인데 조금 전에 김시현 팀장이 현대로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현대로템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최대 주주. 현대로템 현대차. 주주. 그렇겠죠. 현대계열사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쯤 되면 현대로템의 주가가 이 정도 오르면은 한 번쯤은 지분가치 얘기가 나올 때 안 됐나요?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런 거 보면 현대차도 진짜 되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은 어떤 호재로부터도 안 올라가는 게 가끔 현대차가 돼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뭐냐면은 굳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 않는 쪽은 안 가는 게 낫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패스트 네. 팔로워랑도 연장선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방산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양대축, 대장주 양대축이 모두 나온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방원의 인기 정말 대단한데요.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조방원 방 했으니까 이제 원 해야 될 차례입니다.
방원이의 방 이어 원입니다. 트럼프는 2050년까지 자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 신재생 에너지에 한 획을 그었던 독일마저도 탈원전에 선회하고 탈탈 원전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현재 원전이 좀 되어가고 있는 흐름, 그 중심에는 SMR과 마이크로 원전이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의 원전과 신재생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맘 놓고 원전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데는 조금 손이 안 나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신은 팀장님, 현재 뭐 우리나라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 전 세계가 원전으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장에 이제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굳이 지금 원전 살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 뜻은 이제 슬슬 차익을 할 수 있는 구간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원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국내 주식 말고 미국에도 원전 관련 종목군들 많습니다. 차라리 그거에 대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대선 이후에 어떠한 정책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원전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보유 혹은 일부 현금화를 해 두시는 방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군을 보게 되었을 때도 저는 이제 BHI랑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만 보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해 주셨죠. 항상 이 종목군들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건설주들, 최근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이라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또 이제 대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을 보시면은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물건들도 잘 안 늦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도 감안을 한다면 이제 건설주들까지는 좀 포함을 해도 되는데 또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은 최근 건설 종목군들에 대한 리포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맞아요. 대선 이후에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현재 내가 너무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혹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많으니까 네. 미국 주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내가 지금 내일이라도 원전을 못 사서 정말 미치겠다 생각이 들면은 미국으로 일단 가시는 게 더 빠른 방법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악재 뭐 이벤트가 모두 소멸이 됐을 때 접근하는 것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이 보셨을 때 아까 뭐 이제 김신 팀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원전 중에 현대건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최근에 뭐 대형 건설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또 한몫하는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원전을 또 만들기도 하니까 또 네네. 같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묶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네네. 그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좀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한 템포 쉬어야죠. 음. 한 템포 쉬어야죠. 그 최근에 두산 에너빌도 그렇고요. 네. 지금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4월 달부터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붙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 시공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빅3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DLENC도 이제 SMR 들어가게 되면서 같이 엮이게 되는데 그거 외에 현대건설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거의 합작을 해서 이제 시공 거의 전담으로 하기로 진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로베니아, 핀란드, 벨기에, 유럽 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경수로 원전 이쪽으로 이제 수주를 받고 시공해 나가게 되면 이거 현대건설에 다 물량을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슬로베니아인가요? 그 아마 루마니아인가 슬로베니아 그쪽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막 같이 이제 엮여서 주가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건설 쪽 같은 경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중에서 봤을 때 과연 어느 이슈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상승을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이제 본업 건설보다는 좀 추가 메뉴인 그 원전 쪽으로 저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이 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 추가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하나 있죠. 대북. 2018년도에 현대건설이 신대북 관련주에 엮이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보게 된다라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안 쉬고 바로 가게 된다라면은 트럼프가 이제 뭐 또 우리 정은이하고 뭐
형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예. 아마 그런 걸로 대북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트럼프의 말을 좀 인용한 거예요, 방금. 네, 한 예, 겁니다. 예. 제 의견 아닙니다. 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한 발 남았다. 뭐 이제 대북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원전의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만큼이나 강한 종목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탑픽 종목을 바로 좀 들어보고 이유도 딱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 동시에 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주세요. 탑픽 종목 하나 둘 셋. 두산 에너빌티. 예. 자, 두 분 이제 항상 이 대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두산 네. 에너빌리티. 그래서 꼽았다.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신 팀장님 먼저. 뭐 SML에서 대장을 항상 이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SMR 일단 깔고 가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티가 과거에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증기 발생기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네. 경수도 그렇고 SMR 그렇고 다 양쪽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가 가야 그 밑에 한신기에 우리 기술 이런 거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는 말씀드릴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참 잘 통한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잘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신은 팀장,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